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상! 안녕하세요.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호 부장님, 이상원 팀장님, 오코송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네. 만났네요. 외국에서 한국 기업 중 인지도가 높은 기업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까? LG. 현대. 삼성. 지금 말씀하신 회사들에 관한 소문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뭐 손 많죠. 삼성, LG. 인화의 LG, 뭐 관리의 삼성이라든지 정면 돌파, 도전을 최고 우선 가치를 지닌 뭐 현대 자동차 그룹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존재하고 있죠. 네. 되게 왜 이렇게 두려운 말투 말투 약간 목소리 좀 그러신 것 작아지는데. 같은데, 예. 세계를 다 다닌 사람 입장에서 아, 진짜? 함부로 말을 하기가 좀 아, 그래서 삼성, LG. 아니요, 삼성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그룹 그다음에 이제 SK그룹 이렇게 아, 맞다. SK가 있어. 세 개를 다 보니까 아, 그럼 오늘 정말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시겠어요. 자중해야죠. 예. 어디서 무슨 고소가 들어올지 어떻게 그 세 기업 중에서 뭐 진짜 막 소문 막 카더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제일 카더라 많은 데가 사실 뭐 삼성이랑 샘성. 저기 현대자동차 쪽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문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핫하다. 핫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 중에 하나. 네. 뭐 더 이상 이렇게 깊게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아우 나 혼자 네. 되게 무거웠어. 아니 원래 지금. 아우. 원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자랑할 만한 되게 프라이드한 건데 왜 대한민국 삼겹살 달인 분입니다. 왜 이게 자부심을 작아지죠? 가지십시오. 야 멋있네요. 난 이런 풍토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자랑스러우셔야죠. 더. 그거는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LG 있다가 포스코 있다가 SK 있다가 오우. 다 다녔는데 무슨 이렇게 자갈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업에 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세 분이 말한 기업 중에 있을까요? 갑자기? 있겠죠.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경희대학교에 나와 있는 캠퍼스 특파원 김나연입니다. 여러분은 대기업 하면 어느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대기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삼성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혹시 삼성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제 삼성 하면은 이제 공대생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다들 워너비 기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간지의 끝판왕 정도. 삼성에 이제 합격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 부모님 따지기 전에 나 울었어 진짜. 너무 좋아서? 너무 안심되고 어, 진짜 합격 문자 받고 울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플랜카드 붙인다 그랬는데 말렸어, 쪽팔렸어. 저도 이제 LG에서 인사 담당자를 했을 때도 면접 보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불합격 발표를 하면은 그분들한테 메일이나 전화가 옵니다. 나는 지금 삼성전자 여기 합격했는데 LG는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나를 떨어뜨리냐. 연봉이 우선 높다는 점,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회사라는 게 우선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삼성에서 하는 대외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삼성이라고 하면 정말 대기업답게 돈을 많이 써주시고 많은 복지 혜택? 그 대외 활동할 때 뭐 식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활동비에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그런 돈 많은 대기업의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삼성 하면은 그냥 이병철 회장이 떠오르고요. 네, 용인불이 의인불용. 그 말을 제가 인사를 하면서 많이 써먹지. 되게, 감명 깊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경쟁자. 물론 삼성전자에 한해서지만요. LG전자 다닐 때 항상 LG전자는 삼성전자를 강력한 경쟁자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때는. 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나의 가치를 만들게 해준 그 위대한 사람들의 집단.
삼성에 대해서 여러 소문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카더라 있을까요? 일을 연봉이 높은 만큼 뭐 야근도 많이 하고 좀 일의 업무가의 강도가 좀 세다는 점. 굉장히 경쟁적이다. 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다. 아, 또 뭐 그런 이런 카더라도 굉장히 많았던 것 그런 같습니다. 근데 삼성 일을 많이 시킨다고 알고 있고 저희 어머니께서 삼성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근데 늦게까지도 공부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계속 공부하고 어떤 뭐 시험도 보시는 것 같고 일이 힘드신 것 같은데 힘든 만큼 확실히 받는 게 많고 그리고 복지 혜택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봉 높은 회사 하면은 다들 삼성을 좀 이미지가 그렇게 떠올리는 것 같은데. 연봉이 제일 높은 회사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현대자동차그룹 그럼 혹시 선배들 삼성 합격하신 분들 회사 생활이 어떤지 들어본 적이 있나요? 건너 듣기로는 뭐 생각하는 것만큼 뭐 이제 빡셀 줄 알았는데 뭐 그러진 않더라. 그냥 생각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생활하더라. 그냥 약간 선입견을 좀 깨는 듯한 그런 말들도 많이 해주셨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법적으로 노동 시간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타임카드를 찍고 해가지고 금요일날 오후에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학벌을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다 보니까. 서류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이제 서류 전형에서 잘 보지 않는다. 이제 뭐 필터링을 한다거나 뭐 자세히 읽지 않는다. 서류에서는 잘 안 걸러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뽑되 이제 지사에서 엄청 이제 힘들게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합격하는 사람이 이제 면접하는 거죠. 이제 합격하신 선배들을 보더라도 진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스펙을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저 내용이 맞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다르고 다른 게 이제 네. 최대한 많이 뽑는다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응시의 기회를 준다. 응시의 준다.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좀 기본적인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을 보겠다. 그 사람들을 뽑겠다. 그렇다면은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스펙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그 GSAT에 대한 그런 거에 GSAT의 점수를 통해서 내 기본적인 역량을 증명을 검증받는 한다면은 거지. 예, 스펙과 상관없다는 얘기죠. 스펙을 물어보면 진짜 삼성만큼 스펙을 안 보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 스펙 오히려 안 본다. 실제로 돌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 같고요. 신입사원 채용을 돌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네. 학력에 대한 기준도 거의 없는데 학벌에 대한 기준은 더더욱 없고요. 다만 그 SSAT 점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합격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우수 8개 대학 출신들이 많더라 네. 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그 학벌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GSAT나 SSAT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네네.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제공받고 있는 회사. 네. 그러면은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 할 것 같다. 대기업에 관련된 어떤 대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서포터즈 대외 활동도 되게 많잖아요. 그중 하나를 하면 입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이니까 삼성이라는 이름이 관련 대외 붙은 활동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전 상관이 없습니까? 네. 결국은 자기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느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 뿐일 것 같아요. 삼성 라이온즈의 골수 팬이라면은 자기소개서 그게 있어요? 그렇게 그런 얘기 써요. 나와요. 그런 얘기 나와요. 진짜로 태어날 때부터 저는 조금이라도 연관 삼성팬이었다. 지으려고. 네. 전 잘 모르긴 하는데 다른 어학 성적이나 다른 학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 삼성에 이제 지원을 할 때 이제 최소 기준 어학 성적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토익 스피킹을 기준으로 뭐 레벨 5라고도 되어 있고 이제 뭐 오픽이라던가 이렇게 기준 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충족하면은 더 이상 뭐 어학 성적에 관해서는 뭐 감점 요소가 없는지. 그 최소 기준이라는 것만 통과하게 되면은 다시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도 좀 높으면 도움이 될까요? 높아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이 삼성은 몇 년 전부터 정말 직무 중심으로 더 잘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아예 창의성 면접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관이랑 1대1로 계속 그 면접관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상황을 주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의 논리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엔 그것이 다 직무와 연관된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단순한 뭐 내가 스펙 학점이 더 몇 점 더 높고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프로세싱이 처음에 최저 기준의 어떤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학 점수가 뭐가 있어야 되고 뭐 그것만 넘으면은 모두에게 그 GSAT의 응시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삼성그룹에서 정한 적정 인원 면접자를 선발하고요. 그 면접자 선발한 중에서 면접을 볼 때 그때 이제 본인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이것을 그 면접 툴에서 잘 어필하면은 어떤 그런 스펙과 상관없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 분은 현직 삼성인은 아니죠. 아니죠. 네. 마찬가지고. 전직 삼성 직원, 전직 삼성 라이벌 기업 직원, 전직 삼성 직원, 전직 삼성 라이벌 기업 직원과 친하신 분만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현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궁금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김대리를 특별한 곳에 아. 파견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옥에 있는 김대리 나와주세요. 서초? 안녕하세요. 편란기 취준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여러분들의 현장 요원 김대리 김한배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역에 가면 맛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죠. 네, 삼성. 우리나라에서 삼성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간첩조차도 삼성을 안다고 해요. 그런 삼성.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취업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카더라를 제가 삼성 사옥 앞에서 삼성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가시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안녕하세요. 혹시 파란색 옷을 입으셨는데 혹시 삼성 직원이신가요? 그건 아닌가요? 네, 파란색이 잘 어울리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청바지가 정말 잘 어울려요. 청바지 청색 혹시 삼성과는 관련 없으시고요. 쭉 가서 우회전 하시면 삼성이 있어요. 예. 예, 천천히 위험해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나 피해 나를. 봐봐. 또 빨리 가자. 보라니까.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교대역 가는 건데요. 아, 교대역에.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신가요? 네. 안산에 새벽에 일하는 직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이 대기업이잖아요. 예. 그 삼성전자에 취업할 때 학벌을 보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어요. 취준생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예. 그겠죠. 어느 학벌을 보는 쪽이 예. 맞다. 예. 학벌을 보지 않는다는 소문이다. 그렇겠죠. 아, 삼성에 들어가려면 최소 스펙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토익은 일단 950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950이요? 네. 네네. 또 학점은? 학점도 거의 만점 가까이 되어야죠. 아, 그래야 삼성에 취직이 될 것 같다. 네. 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잠깐. 아,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어서 그래. 방송에 나오고 싶었죠. 예. 잠깐 같이 우리 3명 제일 친한 친구예요? 베스트 프렌드? 아, 베스트는 아니고 그냥 어울리는 친구들이구나. 네. 그 혹시 삼성이라는 회사 알죠? 삼성. 네.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한 나이가 몇 살이 넘으면 안 받아줄 것 같다. 몇 살까지가 커트라인인 것 같다. 60? 60이요? 네. 신입. 아, 예. 35요.
35. 35세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한 35. 35. 아, 오케이. 고마워요. 네.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미래. 자, 화이팅 한번 하고. 자, 대한민국 중학생 화이팅! 자, 가세요. 파이팅. 좋아. 어깨 펴고. 좋아. 멋있어. 오케이. 지금 입사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다음 달부로 2년 차예요. 2년 차? 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삼성이 모든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학벌을 많이 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네. 저는 전문대학교 나왔고요. 네네네. 대졸공채, 뭐 고졸공채, 전문대졸공채 이렇게 다 별개로 나눠져 있어서 네.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면접 볼 때 파란색 뭔가 포인트를 주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소문에. 네. 제가 면접 봤을 당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셨어요. 그냥 딱 그럼 혹시 신입사원 뽑히는 사람들 중에 나이 연령 제한이 좀 있었어요? 많은 분은 저희 동기 중에는 30 넘으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아, 30 넘으신 분 중에 신입사원도 있었어요? 네. 일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8년 차. 8년 차예요? 아, 그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학벌을 많이 보지는 않는지.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제일 많았던 분은 30대 초반. 30대 초반? 제일 어렸던 분은 여자분이 한 23? 23? 됐던 것 같아요. 네. 일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5년이요? 5년이요? 형이 빨간 거 매기지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빨간 걸 매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파란 걸 매긴 했던 거 같아요. 아, 파란 걸 매긴 하셨어요? 네. 절대 없지 않냐? 전혀 없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학벌을 안 보나 이것도 궁금해 하거든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혹시 실례지만 인터뷰 하고 계시는 분의 학교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어디 졸업하신 분이요? S대입니다, S대. S대, 야. S대예요? S대입니다. 깊게 파고 들어도 되나요? 거기까지만 할까요? 아, 예. 아, 근데 얼굴 붉어지고 오는 거 보니까 이제 서울, 야. 학벌을 보네요. 학벌을 봐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토익 점수가 800점이고 그 학교 평점이 한 3.7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지원을 해볼 만한가요? 어떤가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해요? 충분한 것 같아요. 합격이 충분해요? 아니면 지원하는 데는 자신 있게 지원해도 된다? 충분하게 하고 토익을 안 보잖아. 네, 토익이라는 걸 안 보고. 아, 토익은 안 봐요? 아. 오픽 본다가.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어떤가요? 삼성 카더라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아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취준생들에게는 이제 취업 정보를 주고 계시고 네. 직장인들에게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취업계 만능 엔터테이너 이민영 수장님 맞으시죠? 맞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소개를 했는데 맞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스펙이 살짝 궁금해요. 글쎄 저는 학교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네. 좋아요. 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궁금해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네. 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현대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직원들을 교육하는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외래교수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대기업들 다 교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네. 기가 막히네. 굉장하신 분인데 제가 다른 건 아니고 네. 오늘 이제 삼성에 관련해서 카더라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삼성은 학벌을 크게 보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취준생들 사이에서. 네네네. 네.
그 소문이 돈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삼성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학교를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네.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은 출신 교가 일단은 지방대예요. 경북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통계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건 팩트잖아요, 그죠? 네. 학벌은 안 본다. GSAT 이야기하면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진짜로 안 보나요? 가장 안 보는 것 같아요. 가장 안 본다. 예. 아무리 자기가 그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학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 학습 역량이 네. 뛰어난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근데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삼성이 갖고 있는 인재제일의 철학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지방에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삼성도 이제 창원부터 해서 이제 뭐 울산부터 해서 뭐 진짜 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력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가장 처음 있었던 게 아마 삼성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특정 학교를 뭐 얘기하자면 아까 그 지방대라고 하셨잖아요. 제일 많은 데가 네. 거기가 이제 경북대 학교라고. 경북대. 예. 네네. 그 학교 출신들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본다는 게 아니라 학교도 중요하지만 전공이 더 중요하다 보니 네.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이 와전이 된 게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방금 이제 학점 얘기를 하셨는데 학점이라든지 기본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스펙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게 또 평균치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평균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또 주의할게요. 네. 회사에서 공개한 게 아니에요. 기업들은 우리 신입사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많은 곳에서 분석되어진 건데 삼성 같은 경우 학점 3.7에서 8. 근데 이게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3.5에서 4.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것과 토익은 827. 800은 일단 넘어야 하더라. 뭐 이런 정도인 거고. 그 다음에 삼성이 다른 회사에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관련된 수상 기록하고요. 수상 경력. 그리고 뭐 자격증? 맞아요. 잠깐만요. 자격증이- 교육을 하시면서 방금 제가 교육을 조금 도와드렸네요. 내가 지금 기차에서 자다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네. 관련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그리고 관련 공모전에서의 수상은 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이제 삼성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나이 그리고 커트라인 나이는 한 어느 정도일까? 이걸 또 궁금해하거든요. 솔직히 한 32, 셋 요거보다는 어린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 선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알게 모르게 좀 나이 때문에 민감한 게 대한민국에서는 없잖아 있어요. 꼬이니까. 맞아요. 쉽게 족보가 꼬인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제 주변에 많이 보면 특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교육을 들어가 보면 석사 박사로 들어온 친구들은 또 친구라고 얘기하면 안 될 정도로 40 가까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로 또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좀 부서에 따라 다를 수도 달라요. 있겠네요. 맞는 네네네. 역할에 따라서. 맞아요. 네네네. 연령 평균을 대충 들어온 애들 가지고 해봐요. 해보면은 과거에는 이게 23세에서 분포가 23세에서 한 28, 9세까지로 이제 압축이 많이 돼요.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25세 정도부터 32세 정도로 이렇게 뒤로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서른 초반에 들어갔는데 나 때문에 근데 이제 선배가 어려. 그래서 막 족보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게 진짜 실제로 이런 불편한 상황이 진짜 있을까요? 거의 없었고요. 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관계사 공통으로 다른 회사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신입 인문 교육 기수를 부여를 받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46기였고 15차. 예. 그걸로 모두 이제 서열 정리가 끝나죠. 여자들이 되게 나이가 어려요. 가면은. 네네. 내 사수도 그랬고 내 사수도 제 동갑이었고요. 네. 나보다 어린 선배들이 한두 기수 위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쉬웠어요. 그래서 뭐 족보 브레이커 뭐 이런 그런 불편한 상대적으로 느낌은 상대적으로 덜 좀 불편한 적다. 곳이에요. 거의 적다. 안 다녀본 제 입장에서는 해병대네요, 그냥.
해병대. 우리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수로 해병대 느낌이네. 기수로 따지죠.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제일 첫 번째 항상 어디 가서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직무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회사의 네임밸류를 볼 게 아니라 만약에 삼성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정말 가고 싶다고 선택을 했다면 그 안에서도 직무가 가장 중요해요. 야, 이번에는 마케팅을 많이 뽑는데 그래서 마케팅이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 전공하고 내가 해왔었던 스펙이 나중에 내가 지원을 할 그 직무하고 연결되는 모든 스펙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취업 준비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는 좀 놀고 1학년 2학기가 딱 되면 야, 나 나중에 어떠한 직무를 할 거야. 그게 선택이 된 다음에 그걸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자격증을 따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근데 그 1학년 2학기라는 게 막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든 아니면 뭐 대외적인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을 하든 이런 활동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왕이면 내가 선택한 직무랑 연결된 것. 그러면 정말 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진짜 쉽게 따라오는 게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상원 팀장께서 입사를 해서 엉엉을 줬고 너무 기뻐서 그만하자. 동네에서 플래카드 걸고 마을 잔치를 벌였던 아니라니. 삼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삼성에 가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한마디씩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에 가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GSAT를 잘 준비하세요. 그래도 직무가 중요해요. 삼성. 자, 오늘 삼성에 대해서 파헤쳐봤습니다.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혹시 저희가 카더라에 대해서 잘못 내보낸 게 있다면 삼성 홍보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출연해서 밝혀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도 취업에 관한 비밀 마구마구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삼성. 오늘이 밝히는 빛이 되리라.